들어와서 가장 빨리 팔리는 차는 뭘 것 같으세요, 감독님? 아, 순환이 빠른 차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그랜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랜저는 명함도 못 내밀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요. 1등이 레이였습니다. 레이.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2등이 그랜저겠네요. 아, 2등. 작년에는 펠리세이드였거든요. 올해는 현대차가 들어오지를 못했네요. 셀토스입니다. 더 뉴 셀토스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대기기간도 좀 있고 워낙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차인데, 중고차에서 사실 이제 이 차 팔 때마다 제가 항상 듣는 얘기고 욕을 먹는 게 너무 비싸다, 세차 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감가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3위가 KG 모빌리티 토레스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게 이제 순위권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거를 대체해서 소형 SUV에서는 이 셀토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빨리 팔리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게 소형 SUV인데 갖출 건 다 갖췄네요, 감독님. 옵션이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양쪽 통풍이 들어가 있고, 열선이야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핸들. 이 차가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는 뭐냐면 소형 SUV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높아요. 시야가 넓으니까, 세단보다 살짝 높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1인 세대들이 타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기아차가 점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현대차는 2대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다 기아차예요. 기아차 하면은 모닝, 카니발 딱 이 2대 말고는 그렇죠. 기억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셀토스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차죠. 약간 좀 경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보통 스포티지 투싼을 가시렸던 분들이 조금 더 아껴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눈높이를 좀 낮추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 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천만 원대나 2천만 원 밑에도 좀 많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셀토스가 2천만 원이라 얘기해도 비싼데, 사실 이런 차들은 얼마나 비싸게 느껴지시겠어요. 이게 가격만 조금 더 내려간다면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좀 빨리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위는 요 세대 중에 한 대예요. 저거 같은데? 어떤 거요?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올해는 아닙니다. 3위는 올류 렉스턴입니다. 아, 렉스턴이요? 깜짝 놀라셨죠? 현대나 기아차가 보통 1등부터 10등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올류 렉스턴이 3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KG 모빌리티 작년에도 토레스가 있었잖아요, 순위권에. 그렇죠. 3위였죠. 네, 올해도 뭐 선방했네요. 그러니까요. 토레스는 일단은 뭐 자취를 감췄고, 그 순위 안에 요 올류 렉스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빨리 팔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쓰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신차에서 또 많이 팔리지 않았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는 또 많지 않아요.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바로 좀 팔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타보는데요, 일단 실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옵션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여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요. 통풍이나 열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텐 몰딩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이 차는 이제 정통 SUV 4륜구동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때부터는 옵션도 좀 넣고 디자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언뜻 봐서는 저게 어떤 차야 이렇게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예쁘게 잘 나왔죠. 멋있게. 오리진모터스에 가지고 있는 매물 올류 렉스턴은 요거 한 대예요. 근데 이 차가 좀 키로수가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조금 저렴한데, 보통은 3천만 원 조금 이상을 주셔야 좀 키로수도 좋고 좀 괜찮은 모델을 사실 수가 있어요. 1등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정통 4륜 SUV가 한 대도 없어요. 이것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륜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저렴한 렉스턴을 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같은 연식대 모하비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같은 연식대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대도 있고 기본 4천 이상을 주셔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보통. 그리고 모하비나 렉스턴을 사시는 분들은 연령대를 보시면 보통 50대 60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렉스턴이나 코란도, 무쏘 이런 걸 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또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차는 빨리 팔렸다는 거지 많이 팔린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빨리 팔리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먹히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토레스가 순위 안에 들어와 있고, 올해는 이 올류 렉스턴이 이 순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동안은 현대 기아차에 맥을 못 쳤던 게 이제 르상스였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요. KG 모빌리티가 조금 성장을 해야 현대 기아차들도 좀 가격이 좀 낮아지고 좀 품질은 좀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차량은
투싼인데요. 이게 좀 의외인 점이 있어요. 투싼 차량이 판매량도 좀 무난무난하고 그렇게 빨리 팔리는 차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해 7단계가 확 올라서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탑5 안에 드는 유일한 현대차입니다.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현대차였거든요.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기아차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와 기아차가 이제 한 차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은 기아가 좀 예쁘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고 요즘 이제 계속 히트치는 차량들이 보통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SUV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K5라든지 K3도 이제 같이 시리즈들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긴 뭐 현대는 그랜저 약간 원툴이 좀 되고 있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랜저 빼고는 현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차가 많지 않고 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워낙 또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고가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빨리 팔리는 속도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떤 이 보는 각도가 기존 거는 약간 좀 높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보기가 편해졌네요. 이게 좀 다 터치로 들어와 있잖아요. 깔끔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깔끔해졌어요. 경쟁차로는 이제 6기가 스포티지 5세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는 이제 한 단계가 내려간 거거든요.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 이제 그게 보통 바로 중고차에 오는 거는 없어요. 보통 한 1년, 2년 지나서 이제 나오는 품목들이 많은데 요 차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중고차에 나온 모델인데 신형을 사고 싶은데 신형은 너무 새 차가 또 비싸고 오래 걸리니까 중고차에 1년, 2년밖에 안 된 거 이런 거를 또 기다렸다 사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 순위를 보시면 정말 좀 깜짝 놀라실 일이 세단이 전멸이에요. 보시면 이제 아반떼 빼고는 다 SUV, R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라는 어떤 큰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4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 자동차도 문화가 살짝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SUV가 인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나 기아나 어떤 뭐 BMW, 벤츠 자체도 승용에서의 어떤 발전보다는 SUV에서 어떤 발전들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고객들도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요. SUV에 중점적으로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제조사들도 그쪽으로 계속 치중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쪽으로 좀 따라가는 어떤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이 SUV의 강세가 꾸준히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요 2024년도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한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순위 집계는요 딜러 전산을 활용해서 집계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뭐 YF하고 LF가 있잖아요. YF 따로 LF 따로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1등부터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1등이야 당연히 뭐 그랜저 IG 아니겠어요? 틀렸습니다. 1등은 와 이거는 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포터2입니다.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를 구매하실 때 이제 전기차하고 LPG밖에 지금 구매를 못 하세요. 디젤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중고차 와서 사시다 보니까 연식이 굉장히 짧은 차량들, 새 차와 같은 거는 새 차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등입니다. 감독님 어떤 차일 것 같으세요? 2등이야말로 그랜저 IG 죠. 정답입니다. 12,000대가 팔렸어요. 중고차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리는 거고 작년에도 사실은 3위 안에 들었던 건데 올해는 2등으로 올라갔네요. 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초기형 IG 모델이 6,300대 판매됐고요. 전유 IG 요게 이제 6,000대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3등도 한번 보겠습니다. 봉고 3입니다. 아니 또 화물차가 사실 봉고 3가 작년엔 2등이었습니다. 일단 생경이 좀 많이 팔렸다는 거는 일단 뭐라도 해서 생계를 좀 꾸려가야겠다 이런 게 이 판매량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등인데요. 카니발입니다. 정확하게는 뉴 카니발입니다. 정확하게 11,300대가 판매됐고요. 올해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신형 카니발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 카니발이 2배 이상 판매됐다는 겁니다. RV로는 탑10 안에 무조건 뭐 카니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스타렉스도 순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와우 6등이네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어떤 생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밀리카로 잘 팔린 거기 때문에 같은 RV지만 사용하는 어떤 용도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위입니다. 뉴모닝이네요. 이 모닝을 좀 세분화하다 보니까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뉴모닝이 아닌 모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린 차죠. 그런데 이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다음은 6등은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고요. 7등은 뭘까요, 감독님? 순위가 애매해서 감이 안 잡히는데 힌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차입니다. 경차예요? 네. 레이구나. 네. 레이 맞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더뉴 레이가 좀 많이 판매가 됐네요. 더뉴가 이제 신형. 그렇죠. 신형이
기존 레이보다 더 많이 판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레이는 그 저희 저번에 빨리 팔린 차 1등 했던 차잖아요. 빨리 판매되기도 하고 잘 팔리기도 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효자이고 저희가 이제 꼭 매입하는 차량 중에 하나죠. 2등이 I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2등은 HG입니다. 아니 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확실히 IG가 많이 팔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초기형 IG가. 그런데 올해는요, IG 자체는 6,300대, 더뉴가 6,000대예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2등이고 HG 한 대로만 봤을 때는 6,700대가 팔렸어요. 이게 또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HG가 다시 급부상한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식이고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만 원 이상 차량인데 대부분의 그랜저 HG는 1,000만 원 밑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HG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뭐 10만이 다 넘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주인이 2번, 3번 바뀌면서 좀 관리도 안 되는 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연식이 좀 좋은 거 조금 더 주고 사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8등은 그랜저 HG였고요. 9등은 뉴소렌토입니다. 아, 소렌토. 네. 탑10 안에는 SUV가 유일하게 소렌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RV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한데 SUV는 예, 요것밖에 없어요.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산타페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소렌토만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이 신형이 2배 이상 더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연식 변경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판매가 또 급증하면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온 지 되게 얼마 안 된 모델이잖아요. 가격도 사실 연식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 단가가 있는 편인데도 작년에는 요 모델이 2,700대 판매됐는데 올해는 4,500대나 2배 이상.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제 견적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두 번째 이제 납기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기다림에 지치시는 분들이 중고차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옵션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들어가 있고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메모리 시트, HUD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소재들이냐 이런 것도 단단하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탑10 안에 SUV는 요 소렌토만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는 한 대도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SUV는 기아차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SUV를 사시는 분들은 기아차들을 다 그냥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10위는 아반떼 AD입니다. 아반떼가 턱걸이로 10위 안에 들어와 있네요. 국민차 명성을 간신히 유지를 했네요.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아반떼가 계속 1등을 했는데 확실히 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국민차 하면은 뭐 K5 있고 소나타도 있잖아요. 그런 차는 이제 없네요, 수지권에.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 신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요. 중고차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한 등급 높은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많이 팔립니다. 그 이유가 중고차는 이제 가성비잖아요.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는 금액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팔린 수입차 순위 집계 한번 해봤습니다. 국산차는 좀 이변이 좀 많았었는데 이 수입차는 어떤가요? 국산차만큼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닌데 조금 특이한 점,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점이 좀 있었어요. 그 특이한 점은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1등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가 이제 2대 차가 있는데요. 벤츠 E클래스 5세대가 있고 5시리즈 BMW 7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게 1등 됐을까요? BM이 아무리 올라왔다고 해도 E클래스가 1등을 했지 않았나. 정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팔렸네요. 작년에는 5,100대가 팔려서 1등이었는데요. 올해는 6,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옆에 있는 차량이 벤츠 5세대 E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아방가르드는 약간 좀 젊은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클루시브는 약간 좀 중후한 느낌? 벤츠 S클래스의 좀 축소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벤츠 E클래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 차도 그렇지만 E클래스 쓸만한 것들이 3,000 미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손쉽고요. 올해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 많았죠. 네,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도. 그거는 이제 전기차 쪽의 어떤 이슈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차라는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벤츠들은 이제 조금 이미지 추락한 게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역시 벤츠는 벤츠였다 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접스러울 정도로 버튼이 많이 있었죠. 그런 버튼들을 싹 숨겨버리고 좀 심플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놨고, 와이드 콕핏이라 해가지고 이제 계기판과 내비가 일체형이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시트 색깔도 기존의 어떤 시커멓고 검정색이었던 게 이렇게 브라운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아진 거죠. 이 차가 나왔던
같은 연도의 국산차로는 이제 그랜저 IG를 뽑을 수가 있고 이제 제네시스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금액대로는 제네시스가 맞을 것 같고요. 등급으로는 그랜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랜저는 사실 이제 휘발유 차량밖에 없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있고 4륜구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의외로 디젤이 한 6대4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뉴 IG가 6,000대 팔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6,500대 팔린 거면 더 많이 팔린 거. 팔렸죠. 그거는 이제 물론 중고차라는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2등은 5 시리즈 7세대 모델입니다. 작년에는 3,490대로 2등을 했고요. 올해는 4,500대로 2등을 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는 이제 와이드 콕핏이 있었잖아요. 요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좁아요. 계기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좀 튀어나왔잖아요. 벤츠는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적으로 상당히 넓은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감이 있고, 앞유리조차도 시인성이 좀 안 좋아요.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좀 많다. 그러니까 좁다는 느낌이죠. 이것도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 익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BMW를 처음 타면은 느끼는 점이 일단 답답하다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벤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BMW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잘 달리고 잘 서고요. 운전을 정말 재미있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선호하는 차가 BMW예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브랜드 자체에서 약간 좀 중후한 느낌, 부자 느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분들이 보통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차는 또 벤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부자들이 하면 따라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벤츠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도 BMW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카 이미지가 약간 엽지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로 찾으시면 이제 뭐 K5 느낌? 맞아요. 예. 제가 초반에 좀 특이한 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등이 S클래스입니다. 작년에는 2100대로 5등이었는데요. 올해 2400대로 3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3위는 2560대로 BMW 5 시리즈 6세대 모델이었죠. 작년에 3 시리즈도 4등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5 시리즈 BMW하고 3 시리즈가 다 밑으로 내려왔고, 그걸 다 제치고 S클래스가 3위로 올라온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맞나요? 지금 나오는 7세대 모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멋있고 클래식하고 럭셔리한 것은 요 세대가, 그 6세대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E클래스하고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E클래스 디자인을 사실 S클래스가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패밀리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던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S클래스 6세대 450 롱바디 포매팅 모델이고요. 신차 금액은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중고차는 일단 가성비잖아요. 이런 대형차일수록 굉장히 많이 금액이 감가가 돼요. 더군다나 이제 이 모델이 이제 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세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등부터 6등까지 벤츠와 BMW였는데요. 탑10 안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브랜드입니다. 7등 아우디 A6 4세대가 진입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우디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판매가 좀 저조한 이유는요, 제 생각에 그 DJ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BMW도 그랬잖아요. 불돈하고. 그렇죠. 네. 벤츠도 있었고 BM도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아우디만 3년 동안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리 미션이다, 아니면 뭐 누유가 심한 엔진이다, 뭐 장고장이 심하다, 이런 이슈가 많아서 조금 꺼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우디는 이제 혁신의 대명사죠. 일단 뭐 4륜구동도 가장 먼저 시도를 했었고요. 모든 고성능 차량에 먼저 시도했던 거는 이제 아우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매를 맞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데, 가장 최첨단 차는 아우디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독점사 말고는 뭐 10위권 안에 없느냐? 있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차량입니다. 미니쿠퍼 3세대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1인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타시고, 일단은 예뻐요. 아 맞아요. 그거 하나죠. 고성능 차잖아요. 또 미니가. 사실 여성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셨다가 바로 대파는 차가 또 이 차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운전하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니까 운전자들이 좀 무서워하는
교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SUV는 없나요, 순위에? 네. 10위에 벤츠 GLC가 간신히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런 X 시리즈 네. 뭐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BMW X 시리즈가 전 모델 다 합쳐서 3,800대밖에 안 팔렸어요. 세단은 일단은 수입차로 가시고 SUV는 국산차로 많이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곧 연식 변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좀 실제로 싸지나요? 연식 변경 때문에 금액이 하락하기보다는 매물들이 좀 쌓이고 경기가 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게 좀 많고요. 매입되어 있는 차량들이 뭐 1월 1일이 된다 해서 가격이 막 뚝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되고 서서히 금액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 해가 바뀌게 되면 주목해야 될 차량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차종으로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2025년이면은 5년 차가 도래합니다. 5년 차가 되면 이제 AS가 끝나기 때문에 AS가 끝난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일단은 AS가 끝나게 되면 가격 하락이 큰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에이스 끝난 차량들 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불안하시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분들은 이제 AS가 남아있는 걸 사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AS가 끝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가성비 좋은 차를 사신다면은 이제 내년에 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AS가 남아있는 차량들은 지금까지 이제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있는데,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차들하고 되는 차들하고 이 섞이다 보면 동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씩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씩이 떨어지면 그렇죠. 21년식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카니발이 더 뉴 카니발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5년 AS가 끝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많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고 신형 카니발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하면서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팔리게 된 겁니다. 신모델이 나오면 좀 네. 가격이 좀 영향이 있죠. 2023년도에 신형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다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4세대 카니발, 그러니까 신형 카니발도 계속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류나 더 뉴 카니발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아마 확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카니발이 RV의 개념이라면 약간 느낌이 SUV의 개념 같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굉장히 좀 화려해졌고, 예전에 RV 같은 경우에는 화려함이 좀 없었는데 이 보시면은 하이글로시와 우드와의 가죽의 조화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옵션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3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정말 감가가 급격히 된 차량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차량은 초기형 제네시스 G80입니다. 사실 이 차는 올해 초부터 사실 좀 많은 조짐이 보였던 차량입니다. 사실 지금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 이유가요, 더 올류 G80이 출시된 지 만으로 5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S가 지나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물들도 많이 나오지만 가격 하락된 모델이 나옴으로 해서 초기형 G80도 이제 동반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나름 준신형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가 뉴 G80이 2023년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뉴 G80도 나오게 되면 완전 구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의 하락은 뭐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IG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이죠. 네, 그냥 IG. 그건 뭐 이제 약간 좀 구형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랜저도 더 뉴 그랜저 IG가 있고 디올류 그랜저 IG가 있잖아요. 네. 이 제네시스 초기형도 그 IG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구형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구형이지만 워낙 좀 프리미엄 세단으로 나오다 보니까 옵션이라든지 차의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방음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승차감, 옵션, 디테일한 면까지도 다 좀 고려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타시는 데는 정말 굉장히 만족감이 좋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차는 또 4륜구동 모델이에요. 승용차에서 4륜 사려면 그렇죠. 이 정도 급은 와야. 그렇죠. 그랜저도 4륜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네시스급은 오셔야 4륜이고, 뿐만 아니고 반절 주행이라든지 HUD 이런 옵션들이 뭐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프리미엄 세단을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마지막 모델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신형이네요. 이 차가 내년이면은 이제 만 3년차가 도래합니다. 3년차가 도래하면 이제 리스 만기 차량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더더욱 떨어지는 거는 이제 더 뉴 그랜저가 많이 감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 신형 더 올류 그랜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좀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쵸, 이거 신차로도 좀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신차도 많이 팔리고 신차 때의 금액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가성비 좋게끔 좀 기다리면 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시세는 좀 어때요? 일단은 뭐 3,500에서 3,000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이 좀 지나면 좀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좀 금액이 조금은 좀 후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도어 보시면은 이 손잡이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로 좀 바뀌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이중 접합 유리로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이중 접합 유리예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었죠. 256 그랜저부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공간 자체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는 상당히 좋은데 휘발유 모델은 사실 연비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보통 시내에서 4km, 5km 턴다 해가지고 제네시스보다 더 기름 많이 먹는 차로 좀 유명했었죠. 요거는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좀 걱정되는 차종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딱 보이는 게 있네요, 여기. 요런 차? 아, 대형 세단. 아니, 대형 세단은 올해도 좀 얘기가 많았던 차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간 대형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가고 그보다 약간 높은 뭐 제네시스 G80도 굉장히 잘 나가는데 그 윗급이 문제인 거죠. G90이라든지 아니면 벤츠 S클래스라든지. 하물며 또 이 차는 마이바흐거든요. 예, 이거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만 타시는 차잖아요. 개인이 출퇴근하시는 용으로 타시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또 내년에 좀 잘 안 팔리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사님 두고 타는 그런 차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앞에서 내리면 이제 기사고 뒤에서 내려야지 내 차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실제로 카니발보다 더 큰 차입니다. 그냥 와라는 얘기가 탄성이 그냥 딱 나오는 차네요. 일단 뭐 마이바흐의 시그니처는 일단 뭐니 해도 이 소뚜껑 휠이죠. 네, 마이바흐로 딱 찍혀 있고 보시면은 이 중간에 다 스텐으로 다 장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바흐, 요게 이제 마이바흐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이보리 톤이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루이비통?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명품 백 같은 느낌이 있고, 핸들에 마이바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고급스럽네요.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 이쪽에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벤츠 S클래스는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쇼바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 턱을 넘을 때는 요걸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길기 때문에 뒤에나 앞이 닿을 수 있어요. 실제로 차를 타보시면 굉장히 묵직해요. 일반 차량들보다는 좀 안전하다, 좀 단단한 강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최대한 승차감이 편하게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내가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뒤에 타야 좀 완성되는 차? 뭐 그런 느낌이고요. 리무진 시트예요, 리무진 시트. 그러니까 완전히 뒤로 누워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다리에 걸림이 전혀 없는데, 이거 앞에 좌석을 밀지 않았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뒷좌석을 위한 차네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뒤에 이렇게 좋은 자리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요거 딱 타면서 느꼈어요. 사실 뭐 패밀리카라고 하면 이제 뭐 카니발만 딱 생각하시는데, SUV나 사실 이제 SUV나 이제 RV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기도 불편하고 또 멀미도 있고, 대형 승용차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멀미도 안 나고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니까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게 큰 차, 높은 차들은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또 그래요. 또 이런 거 타시면 또 약간 좀 대우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나도 좀 이상해지는데 여기 딱 타니까. 아니요, 대표님 뭐 잘 어울리시는데. 아, 그런가요? 예. 이런 대형 세단들의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회장님이나 대기업 임원분들이 타시는 거고, 중고차로는 작은 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사장님들 차로 보이는 대형 세단들이 맞아요. 딱 서져 있죠. 한 대씩 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잘 되는 가게 같기도 하고. 예. 큰 차는 좀 필요한데 SUV는 좀 별로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약간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사실 없잖아 있고, K9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차종 중에서는 가장 뭐 접근하기 좋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입니다. 하이글로시 우드와의 어떤 조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공간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우, 카메라 아주
잘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 뭐 메모리 시트라든지 뭐 열선 통풍이나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방금 마이와우를 보고 와서 뭔가 되게 가성비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금액대도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요. 뒷좌석도 뭐 공간적으로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편의시설도 이렇게 앞에 다 되어 있어요. 앞에 거를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마이바흐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패밀리카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클래스 뭐 마이바흐 이런 차들은 뭐 물론 좋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K9 정도면 정말 SUV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안 나고 카니발에 비해서도 승차감이나 활용도 이런 거에서 좀 떨어지지 않고요. 트렁크를 보시면 진짜 사람이 한 2명 타도 이 안이 굉장히 깊잖아. 예,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4개가 그냥 고스란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형차의 큰 장점은 요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수동 그러네요. 요건 좀 아쉽네요. 이제 요게 이제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옵션들이 좀 빠졌는데 중고차에서는 완전 풀옵션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쵸. 근데 좀 더 가성비 좋게 사려면 요런 거는 조금 싸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옵션이 빠진 거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옵션을 넣으셔야 좀 가오가 사시잖아요. 이거 좀 모양 빠지잖아요. 수동으로 많이 그렇죠. 예. 이렇게 추운 날에 이것도 열고 닫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K9도 대형 세단이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타기에는 K9 자체도 사실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죠. 이건 어때요, 그래서? 뭐 7시리즈잖아요 이거도. 아니에요. 7시리즈처럼 보이지만 OGT 모델입니다. OGT. 바디 자체는 이제 7시리즈 바디에다가 얹은 거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7시리즈인데 뭐 가격이나 가성비는 5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GT가 있고 5GT가 6GT가 있는데 일단 3GT는 조금 좀 작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6GT는 또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성비 좋고 쓸만한 차들은 또 이 포지션 자체가 OGT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OGT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차를 사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연비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에 대한 걱정이 일단 없고 계속 불경기인데 내년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으시잖아요. 새 차에서는 디젤이 안 나가겠지만 중고차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디젤이 좀 잘 나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중대형 차량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옵션이라든지 차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은 거의 7시리즈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 리스도 보시면은 소프트 클로즈,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준중에는 없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일단은 짐 싣기가 용이하고 사실은 이제 SUV의 장점들이 의자를 제끼고 짐을 실는 게 장점이잖아요.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 굉장히 넓어요. 차박 필요하신 분은 차박도 가능해요. 이 밑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정말 쓰기 좋은 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짐 싣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UV 타고 내리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승차감도 SUV보다는 훨씬 편해요. 예, 멀미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패밀리카로서는 뭐 그냥 딱 요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벌써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내년 중고차 시장 전망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전기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중고차로 들어오는 비율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렌드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저렴하게 드니까요. 뭐 오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기름값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산이 안 좋으니까 많이 유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유지비는 싼데 이게 차값이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비싸요. 그거를 좀 대체할 만한 차를 좀 몇 대 보여드려 볼까요? 첫 번째 차량은 LPG 모델입니다. 근데 LPG는 이게 기름값이 싼 거지 이게 연비가 좋다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기름값이 싼 거지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디젤보다는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휘발유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LPG의 강점은 장고장이 많지 않습니다. 이 LPG는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수명이 오래가고 그 주변에 있는 부속품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기름값만 가지고 이건 유지비가 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수리비나 정비비도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20년 전 수리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만 갈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식이고 모든 게 좀 약간 융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백미러 하나만 해도 후추방 센서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미러 하나에도 많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자체도 좀 마찬가지인 거죠. 기계식보다는 이제 전자식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고장나게 되면은 또 재생이 안 되고 새 거로 갈아야 되니까 정비비가 굉장히 비싸진 거죠. 제가 이제 QM6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일한 LPG SUV예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고요. 트렌드 자체가 SUV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좋아하십니다. 일단 QM6는 유럽 스타일이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좀 깔끔하고 딱딱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심플합니다. 블랙에 우드 정도. 그래도 옵션은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기판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유로차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시트예요. 보시면 좀 단단해 보이고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좀 뭐 군더더기 없게 만든 심플한 거는 있는데 사실은 좀 단순해 보이죠. 약간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프리미엄 세단이 아니니까 패밀리카로 나온 거니까 사실 좀 편안하게 타기에는 좋은 어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보통 뭐 강아지도 키우고 소형 SUV들이 좀 많이 팔리긴 건 사실인데 편안함을 느끼려면 한 요 정도는 좀 돼야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차량은 이제 디젤입니다. 디젤은 보통 이제 SUV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승용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UV 같은 경우에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디젤을 선호하세요. 왜냐면 이제 힘도 있고 연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이라면 좀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디젤은 이게 승차감이랑은 좀 거리가 먼 엔진이잖아요.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승용차로 이게 또 어울리는지는 또 좀. 그래서 제가 벤츠로 준비해 봤습니다. 디젤 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 금액에서는 휘발유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차에서는 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죠. 디젤이라 연비도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특히 뭐 내년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럴수록 더 계산기를 두들려 보거든요. 그래도 내년에는 가성비 좋은 차량들 이런 게 조금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족도에 보시면 뭐 외관 디자인도 있지만 실내 디자인도 이제 큰 몫을 하는데요. 사실 뭐 외관은 남들이 보는 거고 실내는 이제 내가 보는 건데 일단 실내 디자인만큼은 정말 꾸미지 않는 듯한데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이 가죽 느낌과의 우드의 느낌도 그리고 하이글로시의 이 조화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세대께 가장 잘 만들지 않았나.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뭐 이 차를 뭐 많은 분들한테 사셔라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차는 사실 좀 연비에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나 뭐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 한 달에 보통 기름값으로 한 50에서 100 쓰시는 분들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름값에 조금 신경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죠. 세 번째 차량은 연비의 끝판왕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 링컨 아니에요? 미국 차도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리드 하시면은 이제 일본차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뭐 독삼사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마일도 많고 탈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특히 가격 면에서는 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하이브리드를 잘 만드나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꼽는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잘 만들고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차량이잖아요. 이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차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단순하고 그리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잘 고장 안 나고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차는 그냥 심플해요.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 기아가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이제 공조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동을 켠 상태예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진동 소음이 아예 없죠. 그리고 옵션 자체도 잘 돼 있어요. 독일차들은 보통 옵션을 좀 빼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열선이나 통풍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일본 차와 미국 차가 좀 비슷한 점은 뭐냐면 전자식보다는 기계식이 많이 있고 잔고장이 많지 않아요. 미국 차들 의외로 잔고장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위에가 선루프인데 거의 그 뭐 오픈카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감독님? 예, 약간 그런 미국스러운 느낌? 의자도 유럽 차들은 좀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국 차들은 조금 쇼파 같은 푹신푹신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타보시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딱딱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푹신함이 있네요.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중고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정말 많이 싼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고차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하이브리드를 2천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시려면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형 모델밖에 없고요. 수입차로 보시면 이제 일본차가 있는데 일본차는 또 이미지상 또 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시기에는 미국산 하이브리드를 알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이 좀 경기가 좋고 장사가 좀 잘 돼야 좀 아무래도 이제 대형차들이 좀 잘 나갈 텐데 내년도 조금 걱정이 조금 앞서네요. 오늘 보셨듯이 대형차들이 생각보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한번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대형차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구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